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외신 헤드라인 두 가지와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관련을 해서 미국 인터넷 매체죠. 엑시오스의 분석 기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헤드라인은요, 파월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한 확실한 진전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이 매체는 좀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얘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전환점을 맞았다라는 확실한 진전 요소, 프로그레스가 없다라고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둔화한다고 자신하기에는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또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by any standard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과도하게 높음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의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이나 또 연준 내부에서 밝힌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도 더 높게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에도 고금리를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격한 환호 반응을 나타냈죠. 결국은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멘트를 또 전달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완화, moderat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르면 12월 미팅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파월이 속도 조절의 그 타이밍보다도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지, 그리고 제한적인 금리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지 그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이밍만으로는 저희가 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 내에서의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의 파월 의장의 연설, 저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호재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이 쏘쏘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시장의 격한 반응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경계할 대목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연설을 좀 예상을 하면서 분석을 제시한 게 있어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파월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최종금리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애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딱 비슷한 어조가 실제로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한 환호 반응이 나왔던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또 확인했다는 점에 시장이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전해진 직후에 이렇게 쭉 증시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다수의 연준 위원들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또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연준의 또 신뢰도와 관련을 해서도 시장이 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10월의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때 한 4.3% 정도에 육박을 하다가 이날도 3.7%를 하회하는 등 최근에 금리의 하락세도 좀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파월의 발언이다라고 또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짤방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잭슨 홀 미팅, 8월 달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파월이 사실은 시장의 흥을 항상 좀 깼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상승 분위기가 그동안 좀 망쳐왔던 파월이 이번에는 매파 발언이 그래도 없는 것만으로도 안도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마켓워치에서 한번 집계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 정책 전환, 피봇이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 과거에 13차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달 후에서야 다우지수가 저점에 도달하고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연준이 정책 대응이 다소 좀 느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 침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익의 붕괴를 도래한 이후에야 그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도 좀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는 대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하고 있죠. 금리 인하는 아예 얘기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또 시장 반응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내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샤오펑이 손실폭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인도대수 지표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샤오펑의 주가가 무려 47%나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호방이 나왔다는 점이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에는 미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로 봤을 때 23.8억 위안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손실폭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였던 20억 위안대 초반의 그런 손실보다도 더 큰 심각한 손실을 이번에 초래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분기도 좀 암울할 것이다. 이런 또 가이던스를 발표한 점도 부정적이었는데요. 10월 달에 이 샤오펑이 단 5,101대 차량을 인도하는 데 그쳤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9월 달에 한 8,500대 인도했은 것에 비한다면 큰 폭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영진이 11월 달에도 6,000대 이하로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월 달에 가서야 한 10,000대 정도 인도를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4분기 전체로 보더라도 한 2만 대에서 2만 1,000대 정도의 인도로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50% 내외 정도로 급감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면 주가가 왜 급등을 했느냐? 결국은 인도대수 감소세가 바닥에 왔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진도 이번에 시장의 격한 반응에 대해서 코멘트를 전했는데요. 주가로 철저하게 그동안 응징을 좀 받았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만큼 많이 빠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좀 악재들을 뒤로 하고 후방으로 좀 제쳐두고 좀 바닥을 얘기하면서 좋은 일만 남았다라는 또 코멘트를 경영진에서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전 고점 대비해서는 한 80% 정도 하락해 있는 샤오펑의 주가인데요. 확실한 이번에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가 있을까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암울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나올 악재가 좀 제한적이다. 이 부분에는 시장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요. 참고로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욘드 미트라든지 아니면은 드래프트킹즈라는 그런 기업 등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일례로 제프리스에서 최근에 보유해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거의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내면서 4달러대로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은 리튬 가격의 상승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조금 철회 등도 마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제프리스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실적 바닥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나왔고 격한 환호방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중국의 그래도 전기차 업황 전체는 아직까지 좀 양호하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승용차협회에 따르면요. 이 소매 신에너지 차량, 뉴 에너지 비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EV가 11월 달에 중국에서 60만 대 판매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어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60% 가까운 급성장, 그리고 MOM 기준으로도 한 8%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도이체 측에서도 중국의 차 판매는 연말로 갈수록 또 강한 성향을 보인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샤오펑이 그동안 시장 경쟁에서 좀 밀린 감도 있었고 그리고 가격 책정 실패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지적이 되고는 있지만은 전체 업황이 호조를 띠는 것이 이 기업에게도 나쁠 것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